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식단과 영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일 먹는 음식이 엉망이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과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이 그 영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치료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찌고 관절과 뼈에도 무리가 가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체중 1kg당 일지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g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은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멸치, 시금치, 케일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에 많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하루 23회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기억력 저하와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으로는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에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생선을 먹고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하루에 30지 정도만 드세요. 그 이상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녹차에 많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빨강, 주황, 초록, 보라색이 식탁 위에 골고루 올라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색으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변비, 피부 건조를 유발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식사 전과 식사 사이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가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커피와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수분을 배출하므로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칼슘과 비타민 D로 뼈를 튼튼하게 하며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으로 뇌와 혈관을 보호하고 수분으로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노년기 식단의 기본 골격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들을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는지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부에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영양소들을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넣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식단을 기록해보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나트륨, 포화지방처럼 과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식사는 하루 3끼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피로감이 커지고 오후에 과식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식사 리듬이 위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포함된 메뉴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무가당 두유 1잔, 그리고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인 잡곡 토스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올린 메뉴도 훌륭합니다. 요거트의 단백질,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합니다. 점심은 단백질, 채소, 곡물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나물, 잡곡밥, 된장국을 곁들이면 오메가3, 칼슘, 철분, 식이섬유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곁들이고 통곡물빵 한 조각을 더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식이 잦다면 기름진 메뉴 대신 생선구이 정식, 순두부찌개, 냉콩국수 같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하루 활동 후 위와 장은 휴식을 원하므로 기름기가 많거나 양이 많은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찜과 찐 브로콜리, 미역국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보충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두부조림과 애호박볶음, 버섯 들깨탕도 훌륭한 저녁 메뉴입니다. 간식은 하루 1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사과, 블루베리, 귤 같은 과일은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다만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줌 이하로만 드세요. 간식이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양 보충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 섭취는 식사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오전 중간에 1잔, 점심과 저녁 사이에 1잔, 잠들기 전 2시간 전에 1잔을 마시면 하루 68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같은 식재료를 매일 먹으면 영양소가 편향되고 입맛이 쉽게 질려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최소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연어와 브로콜리, 화요일에는 닭가슴살과 단호박, 수요일에는 두부와 버섯, 목요일에는 고등어와 시금치처럼 재료를 바꿔가며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에서도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튀기기보다 찌기, 굽기, 삶기 방법을 우선 사용하세요.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반면 찌거나 굽는 방식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하루 식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법과 재료 선택, 조리 방법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의 대사 속도와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또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 간장, 라면, 국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맛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양을 줄이고 조리할 때 소금을 절반만 사용하거나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짠맛이 부족하다면 레몬즙, 식초, 허브, 마늘, 양파 같은 향신 채소로 풍미를 더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기름지고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등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소화 속도가 느려 위에 부담을 주고 위산역류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기름 없이 조리하거나 굽기, 찌기, 삶기 방식으로 바꾸면 비슷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단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달달한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 피로감과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또한 당분이 과다하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식이 먹고 싶다면 사과, 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처럼 천연 단맛이 나는 과일을 소량 먹거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 피자, 통조림 식품에는 나트륨과 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칼로리는 높은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게 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입니다. 술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약물 작용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한두 잔의 커피나 녹차 정도면 괜찮지만 그 이상 마시면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차, 루이보스차를 대체 음료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좋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나쁜 음식은 먹는 즉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수년간 쌓이면 서서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3부에서는 노년기에 피해야 할 음식과 그 대신 먹으면 좋은 대체 식품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식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생활 속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단을 알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법까지 배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일입니다. 식습관은 단기간의 다이어트처럼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건강한 재료를 미리 사두면 배가 고플 때 잘못된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장을 볼 때는 채소, 제철 과일, 생선, 두부, 달걀을 기본으로 담으세요. 간식은 무염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방울토마토처럼 바로 꺼내 먹어도 건강한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과자, 탄산음료, 가공식품은 아예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식사 기록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과식이나 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록을 보며 소금, 설탕, 기름 사용량을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에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거나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음식이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고구마로 대체하고 튀긴 음식은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바꿔도 한개월 후에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 혼자 먹을 때보다 천천히 먹게 되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또한 서로 건강한 메뉴를 제안하고 도와줄 수 있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사회적 교류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여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즐기는 마음입니다. 음식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해보세요. 맛있게 먹는 것도 건강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팁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끔은 과식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노년기 식단과 영양 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훨씬 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식단과 영양, 젊음을 지키는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 비결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즐겁길 바랍니다.